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이렇게 8대 전문직이라고 네네. 얘기하거든요. 전문직이고 돈도 잘 버는데 회사도 그렇게 잘 안 나가고 네, 안녕하십니까. 위펀딩의 이지수입니다. 오늘 이제 토크 온 투어, 이 시대에 함께 성장하는 리더분들을 모셔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 업계의 인플루언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여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계신 최동진 평가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이제 대형 감정평가 법인에서 6년차 이제 감정평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최동진 평가사라고 합니다. 프라임 학원에서 이제 이론 강의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깐깐한 평가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최동진 평가사님이 이해하시는 평가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많이 정보가 오픈이 되면서 좀 많이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좀 이 직업과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뭐 보석 감정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진품 명품 네, 그렇죠. 이런 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정 평가라는 업무 자체가 부동산 등 토지 등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동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지 얼마인지 요거를 해주는 네. 게 이제 평가사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조금 과거로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ROTC로 육군에서 이제 장교로 군 복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대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좀 하던 시기였는데 네. 일단 대기업은 좀 취직을 하고 싶지 않았고 전문직을 이제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군부대 시설을 어떤 평가사분이 평가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직이고 돈도 잘 버는데 회사도 그렇게 잘 안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직업이 있었나? 라고 이제 하면서 찾아보다가 네. 매력적으로 좀 느꼈던 게 특히 이제 자율적인 부분과 네.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네네. 거기에 좀 혹해가지고 네. 이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을 그럼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과정은 좀 어떠셨어요? 감정평가 준비하는 과정.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일단은 제대를 하고 나서 잠깐의 이제 휴식 기간을 갖고 경제적인 측면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일을 좀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네. 처음에 이제 과목별로 해서 이제 1차를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처음에 초시 때 1차를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었죠. 네네. 그래서 고시가 이 정도인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다시 조금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마음을 먹고 조금 더 딥하게 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붙고 나서 근데 2차가 이제 또 네. 좀 점수가 안 좋아서 네.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총 수험 기간이 한 6년 반 정도 돼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실패에 좀 좌절을 많이 맛봤었는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었어요. 과외도 제가 같이 좀 병행을 했었었는데 수험생 신분으로 이제 수험생을 지도를 한 거였었죠. 네네네. 그런데 제가 지도한 친구들이 저보다 먼저 합격을 하게 된 케이스들이 나오면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방향이나 방법은 맞는데 나는 왜 이럴까? 여기에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그때 좀 좌절과 이제 좀 자존감이 많이 바닥을 좀 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길게 보고 그때 이제 좀 조언을 구했던 평가사 분들이 1년 늦게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럼요. 너무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해보자 이렇게 좀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생각은 너무 공감이 돼요. 저도 이제 합격하고 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떨어졌으면은 이거를 이제 1년 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그 생각이 컸어요. 조금 더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게 이제 부동산이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훨씬 더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야라든가 저의 이제 노후
까지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 또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이제 좁다 보니까 그죠, 네. 부동산으로 좀 귀결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한 자격증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기왕할 거면 최고 자격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사까지 연결이 돼서 부동산업에 이제 종사를 네. 하게 된 거죠. 감정평가사가 평가사님 말씀하신 8대 자격증 중에서 다른 전문직들하고 좀 이제 비교가 될 것 같은데 네. 뭐 좀 다른 자격증하고 비교했을 때 매력적인 부분, 장점, 미래 전망 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보통 소위 이제 문과 8대 전문직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이렇게 네. 8대 전문직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평가사가 뭐 한 3, 4등 정도? 한 4등 정도가 이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수의 기준은 뭔가요? 일단은 외부에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 중에서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네, 네. 이제 평균 연봉 평균 연봉으로 한 게 있어요. 네. 그걸 봤을 때 상위 25%로 따지면 사실 평가사가 3등이고요. 네네. 중위권 네. 요걸 봤을 때는 이제 평가사가 한 4등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평사 요 순위거나 네네. 평가사가 이제 하나 올라가거나 네네. 요런 정도의 이제 순위이긴 한데 꽤 높네요. 예. 그래서 연봉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워라밸 만족도에 있어서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이 좀 더 많이 받지만 업무 강도가 좀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고액보다는 똑같은 세전 연봉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평가사가 일이 수월하다. 네. 이렇게 좀 느끼고 있어요. 이제 시간당 임률로 계산했을 때는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엄청난 고액의 연봉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회계사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워라밸을 같이 네. 추구를 하면서 네. 적당한 연봉 네.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평가사가 일단은 좀 매력적인 직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회계사나 이제 다른 뭐 변호사, 변리사는 특정 분야에 네. 특화되어 있잖아요. 네, 네. 모든 전문직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데 네. 저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와 같이. 그게 장점이네요. 예. 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좀 들이지 않더라도 네. 특히 뭐 임장 같은 경우도 많이 요구가 되는데 네. 저희 이제 직업 특성상 당연히 임장은 따라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특별히 투입하지 않아도 투자에 있어서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수단이다. 네, 네.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장점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매력적인 거를 좀 재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연봉 밴드가 좀 높은 네. 편이고 전문 자격증 중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와 내 일을 일치시켜서 같이 할 수 있고 네. 그다음 세 번째로 시간적인 이제 자율성을 좀 내가 주체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MZ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자격증이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현재 20대 분들이 네.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저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4,000명 안팎이었는데 올해 지금 1차 응시자가 7,000명으로 2배 정도 됐네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 이거는 과거의 응시자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평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직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회계사도 뭐 지금 2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소위 이제 말하는 MZ세대 네. 분들이 네. 기업에 이제 취업하는 것보다는 네. 전문직으로서의 수요와 이제 네.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정보들이 많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그쵸. 역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 중에 하나와 연결이 돼서 네. 투자와도 같이 직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있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힘든 점? 네. 그거는 좀 뭐가 있을까요? 전문직은 어쨌든 영업이 필수적인데 그 영업 실적이 안 나오면 이제 압박이 좀 실적에 크죠. 대한 압박. 네. 그게 이제 뭐 법인에서 뭐 살아남기 힘든 네. 상태로 되거나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뭐 자기의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압박과 스트레스들이 일단 존재를 하고 네. 역시 이것과 맞물려서 담보를 업으로 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은행이나 이제 뭐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이런 네.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소위 뭐 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평가사는 완전한 을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뭐 표현을 저희끼리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상대적인 입장에서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 제일 커요. 네네네. 예. 사실 이 정도 단점이면은 모든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같은데 내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이제 압박이 있을 거고 이제 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가서 일을 수주를 해야 되니까 뭐 을로서 이제 활동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인데 네. 그거는 뭐 웬만한 직장인분들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단점은 없다. 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냥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직업이 과연 나중에 향후에 AI나 이런 것들이 대체할까? 아, 평가 자체도 또 어떻게 보면 AI 영역이 또 해서 네. 저는 뭐 대체될 거라고 보여요. 지금 뭐 AI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뭐 많은 것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AI가 대체해서 가격을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로서 역할이 그 숫자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숫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AI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검색 결과에 대해서 뭐 법적인 책임을 지진 않잖아요.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에 대해서 뭐 그런 이제 일들은 뭐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감정평가사가 내는 가격에 책임을 지는 거는 또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대체할 수 없을 거고 이 앞부분에 가격을 내는 거는 충분히 이제 효율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뭐 평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특히 숫자와 밀접한 이제 세무사 그분들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숫자, 그러니까 통계나 이런 확률적인 측면에서 쓰이는 부분들은 AI가 대부분 대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자료 수집과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대체가 가능하다고 이제 여겨지는데 평가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똑같이 통계치가 0.95라는 숫자를 이제 산정을 해줬다고 했을 때 그 숫자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평가사의 이제 판단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치는 0.95로 나왔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0.96이라든가 0.97에 대한 이런 재량에 대한 영역,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AI가 대체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 네네. 예, 이런 생각도 이제 네.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부동산 감정평가 업계 인플루언서 최동진 이제 평가사님과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최동진 평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